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저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양지수 모두 흘러내려서 마음이 좋지만은 않지만요. 그래도 저희 방송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보시면서 내일장 현명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얘기들 오늘도 역시 알차게 꾸며보고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가 선정해주는 내일의 관심주까지 오늘도 알차게 꽉꽉 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개인의 선택은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인데 네. 오늘 또 이전 방송하고 힘들게 오셨잖아요. 네. 네, 오늘은 좀 어떻게 개인의 선택 꾸려주실 건지. 뭐 뜨거운 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주말부터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개인의 선택에서는 대단한 수익을 드리는 코너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개인분들이 많이 사신 종목들 중에서 또 궁금하신 거 많으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우리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하면 큰 손실은 피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주연 파트너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네, 파란불 계좌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여보고 빨간불로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주연 파트너의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이주연 파트너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시장이 일단 나스닥 선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조정기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제 1파 상승 이후에 이제 2파 조정이다. 그래서 3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예상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4,2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선에서의 이제 내림의 멈춤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는 저점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은 보였습니다만 아직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분봉상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를 가지고 보게 되면 다우존스라든지 아니면 S&P 500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으로 돌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게 컨센에 부합하든지 아니면 그보다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좀 반등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변수가 있죠. 중국이 자꾸 도시들을 셧다운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면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게 급격하게 퍼져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제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병목 현상이라든지 물류 쪽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공장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셧다운 되고 있고 애플도 이제 셧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만 생각을 해도 빅스텝이라는 이슈가 지금 5월에 진행이 된다라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뭐 빅스텝이 될 것인가, 50bp, 뭐 75bp, 100bp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중국 코로나 확진자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폭발적으로 급증하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고정비,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머니 트렌드 시간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는 굉장히 좀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전쟁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곡물 가격 뭐 사상 최대치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원자재 가격 사상 최대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어느 시점에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좀 비중 조절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이 좀 필요하다. 대신에 굉장히 싸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기업들 저점 매수 기회로 또 노려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시장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다른 말로 얘기를 드리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 7월 정도 시장이 이제 꺾여 내려갑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금에 투자를 하시거나 자산주들을 지켜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자산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안한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증시에 이렇게 짜여져 있는 포트에서 주식을 다 빼고 뭐 금을 다 산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기는 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확정적으로 이 기업은 경기와 상관없이 실적이 꾸준하게 나온다 하는 그런 기업들, 통신주나 보험주나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자산 가치가 이 안전 마진을 주는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뭐 그런 종목들, PBR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그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나스닥 선물 흐름은 사실 이주연 파트너의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고, 중국도 코로나로 인한 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점 추가로 짚어주시면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시장에서 현명하게 대응하고 싶다, 누구보다 빠르게 돈의 흐름 읽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8위는 조이시티가 차지를 했고요. 7위는 MI텍, 6위는 엑셈, 5위는 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8위는 조이시티였는데요. 게임주였죠. 자, 초반부터 급등이 나왔고 장중 내내 강세였는데 윗꼬리는 좀 꽤 길게 달았던 모습이었어요. 오늘 1.62% 상승해서 8,8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P2E 사이트 방문 순위 룸2의 열혈 강호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이 소식이 좀 호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조이시티에서 이 P2E 관련된 게임이라고 하는 크립토지인가 이렇게 돼 있던데요. 네. 크립토볼지네요. 요 트레일러를 잠깐 봤는데 사실 그렇게 좀 재밌어 보이진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든 이제 지금 게임 시장에서는 P2E가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룽투 코리아도 뭐 P2E 관련 이슈 나오고 M게임도 P2E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좀 올랐었고, 뭐 그 전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P2E 때문에 엄청나게 그쵸. 급등을 한 부분이 네. 있었기 때문에 P2E라는 부분이 하나의 이제 그 수익 모델로서 게임 업체들에게 잡아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이시티 역시 이제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뭐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코로나19 수혜 게임주다 해서 올라오다가 중간에 뭐 쉬었던 그런 흐름도 없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놓고 보면 뭐 조이시티 역시 뭐 대단하게 지금 그렇게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존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았다가 흑자 전환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시가총액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한 6천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490억 정도, 내년에 뭐 한 6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시총으로 봤을 때 게임주들 약간 프리미엄 얹어서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정 주가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올라가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시면 주가가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추세를 갖다가 쭉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이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나 보면 지금 무상증자도 한번 했거든요. 네. 기업이 실적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무상증자를 했어요. 앞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무상증자를 했고요.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이 물량을 갖다가 세력들이 좀 정리하기 수월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무상증자 한다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호재다 해가지고 막 매수를 막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미끼로 하나 딱 던져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주들이 기존에는 예전에는 이제 이 모바일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서 모바일 게임주 하면 엄청나게 신작 낸다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대감에 급등을 했었어요. 바이오주들도 뭐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 임상에 들어간다 하면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기대감에. 그런데 이제는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으로 다운로드 조회수가 얼마나 되느냐, 다운로드 수가. 그다음에 구글 뭐 앱스토어나 아니면 이제 애플 아이튠즈 같은 데서 매출 순위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아니면 이제 P2E라든지 게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좀 심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뭐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조이시티를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올라가다가 고점권에서는 이런 박스권을 그리다가 추세가 부러져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은 괜찮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11,000원 정도, 12,000원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내후년에 나올 수 있는 추정치 정도의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조이시티는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일단 새로 나온 게임이 P2E에서 뭐 인기를 좀 끌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에 따른 뭐 접근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손절가 잡으셔야 되는 분들 계시다면 7,750원 정도 딱 이 저점 구간 박스권 하단 자리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이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 저항자를 오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박스권 상단이죠. 9,500원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습니다. 네. 이게 제 생각에는 내일 시가를 갭 상승시킨다, 상승 출발시킨다 하면 이 꼬리를 메우러 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한 2, 3일 정도 조정받고 다시 돌리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추세가 완전 깨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다. 마지노선으로 삼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조이시티는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조이시티 자회사 모히토 게임즈가 개발한 신작 P2E 게임 크립토볼 지온 위믹스가 히트를 치고 있으면서 오늘 굉장히 크게 오르는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실적 면에서는 지금까지 흐름보다는 앞으로에게 기대를 더 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급격히 꺾이는 흐름이 나올 때가 있어서 위험하다라면서 손절가 7,7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위 종목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MI텍이 오늘 7위 차지했습니다. 오늘 6.82% 하락해서 1,2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초반에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을 해서 낙폭을 더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비혈관용 스텐트 제조 기업이다라고 해서 매각 이슈로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갔었잖아요. 네. 오늘 급락은 이슈 소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급락인가요? 일단 6% 정도 빠졌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냥 급등에 따른 조정,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차익 실현하는 매물도 네.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이제 상한가 들어가거나 급등을 하게 되는 종목들에는 미수를 사용해서 이제 또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신용을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시장에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금요일 날도 사실 그렇게 장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좀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쉬어가는 흐름으로 죽여놓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상향 흐름 완만하게 잘 이어가다가 급등하는 신고가 흐름으로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늘 10,000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가격대도 잘 지켜준 것 같고, 물론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살짝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하루 정도 아마 단기적으로 쉬는 그림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MI텍의 최대 주주가 이제 매물로 매각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15,000원 정도의 이 지분을 갖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네. 현재 주가가 11,000원이니까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것들 더 해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더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외 좀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고객사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림푸스라든지 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이제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 단기 눌림 이후에 또 입찰 진행되는 흐름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사실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좀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기술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게 지금 그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트렌드 라인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파동의 고점들을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서 저항을 잡는데 요 구간이 지금 딱 봤을 때 아직 그 저항 자리까지는 안 내려왔거든요. 지금 제가 라인을 하나 딱 그어놨는데 이 가격대를 한 번 정도는 밟거나 아니면 살짝 이탈시켰다가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만약에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거 좀 생각해서 저점으로 공략하시고요. 내일 만약 이 종목을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갖다가 내일쯤 공략을 해야겠다 하고 오늘은 그냥 관망. 네. 저는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을 항상 관심 종목에 놓고 보는 편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은 반등이 없을 거니까 시초가부터 그냥 관망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아마 내일쯤 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격대라든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시가를 만약에 아침부터 좀 갭 상승 출발한다. 그러니까 오늘 마이너스 6.82%로 끝났는데 한 1%에서 1.5% 정도 상승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유심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음봉 자리를 좀 메우러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 단기적으로는 한 11,000원 정도
1,8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는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지 싶습니다. 이런 거 사실 어려운데 뭐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네. 그리고 장중에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MI텍 같은 경우는 급등했던 종목에 따르는 조정 정도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살짝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신규 접근은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주연 파트너의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함께 안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새로 접근하는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 재구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7위 MI텍 만나봤고요. 자, 6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위는 엑셈이 차지를 했는데요. 2.64% 상승해서 4,67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역시 뭐 장중 내내 강세였지만 윗꼬리를 좀 달고 마감을 했어요. 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84억 6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공시가 지난달 30일에 나왔고 지난해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긴 했는데 오늘 왜 올랐는지 개인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오늘 그 한전에서 얘기하신 그 스마트 계량기 네. 수주 관련된 뭐 이슈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아침부터 이제 시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저께 이제 어저께까지의 차트 흐름을 딱 보게 되면 이 음봉이 이제 아래로 툭 떨어지는 그림으로써 조정이 나올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네. 이건 이제 조정이 나오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침부터 이제 시가를 상승시키면서 올려서 출발을 했다라는 부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00원에서 한 4,800원대 요 구간대 이제 저항이 놓여 있는데 이 구간을 또 장중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도 이제 계속 좀 완만하게 유지를 해주다가 2시 이후에 이제 좀 급락이 나온 모습인데 이게 뭐 제 생각에는 시간 외에도 시간에 이제 이런 흐름이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시간 외에는 뭐 거의 보합권에서 일단 마무리를 했네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흐름으로 좀 움직였던 이런 구간들이 매물대가 이제 좀 강합니다. 엑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IT 기업들 중에서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블록체인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트렌드를 이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움직임이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그 정부 정책주로 데이터 플랫폼 뭐 관련해 갖고 또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적인 부분도 뭐 대단하게 뭐 폭발적인 뭐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걸 퍼센테이지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좋아요. 매출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대략 뭐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에다가 소형주고 거기다가 이제 손정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네. AI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을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AI 관련주들 뭐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딱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AI 쪽에도 사업을 참여하고 있고 실적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다.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 라인은 명확합니다. 어저께 꼬꾸라지려다가 올라온 뭐 저점대 4,500원을 딱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XM 조금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시가도 좋았고 저 저항 라인도 돌파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손절 라인으로는 4,500원 잡고 접근하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6위 종목 XM 만나봤습니다. 자, 5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위는 누보가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 3% 상승하면서 4,29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락 출발해서 장중에 상승 반전도 했다가 하락 반전도 했다가 막판에 상승폭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3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59.3포인트, 역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고 또 2분기 곡물 수입가가 10%가 오를 것이다. 또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상승한 건가요? 뭐 식량 관련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네. 다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이슈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뭐 노란톡방에서 장전에 이제 기사를 좀 공유를 해드리는데 테마라든지 아니면 뭐 종목이라든지 개별 종목이라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좀 간추려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왔던 바로 이슈가 이제 식량 관련된 그 부분이었고. 오늘 대다수의 이제 식량 관련주들이 그것 때문에 좀 급등이 나와줬죠. 근데 이게 보면 뭐 장중에 계속해서 이제 올라 있었다기보다는 오후장 들어가면서 좀 시세가 강하게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미래생명자원 기존의 대장이었던 뭐 미래생명자원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대장주를 제가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올라갔다가 대장주 빼고는 나머지들은 좀 힘이 빠지게 되면 추세가 꺾여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단 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으로의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비료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비료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곡물 관련된 부분들 식량난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보 역시 손절가는 3,680원 정도를 잡으시고 요 구간 이탈 없다 그러면 뭐 계속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보의 경우에는 손절가로 3,68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식량난 관련 대장주죠. 자, 이주연 파트너님은 항상 장전에 노란톡방에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기사들 공유를 해주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당일 트레이딩에 어떤 내가 테마를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링크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그날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8위부터 5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 오늘 개인들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 가장 많이 담았는지 4위부터 1위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4위는 룸투코리아가 차지를 했고요. 3위는 KG 스틸, 2위는 세이브존 INC, 1위는 KPF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개인의 선택에서부터는 1위 종목도 히든 종목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1위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내일의 관심주에 더 힘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4위부터 1위 종목 한꺼번에 만나보시고 내일의 관심주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위 종목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오늘 4위 종목 룸투코리아였습니다. 오늘 좀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 16.57% 빠져서 8,76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중 내내 약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최대 주주가 105만 주를 최고가의 장내 매도했다. 이 네. 소식이 좀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거의 뭐 타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매도가인데 지금 보면 그 추세 저항 자리를 딱 돌파를 하면서 정말 흐름이 좋다. 신고가 흐름이고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보면 그 4월 5일 날 화요일 날에 도너리 스탁에서 이제 포트에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 드는 게 중국 관련주 보지 마세요. 중국주는 여러분 하시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뭐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국주들을 제가 쭉 봐온 바로는 실적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적자가 터지면서 회사가 상폐되는 경우들 워낙 많이 봤고요. 실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중국주에 대해서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은 차트가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다 재료도 괜찮아서 네.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고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라 했는데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죠. 그래갖고 다들 굉장히 기뻐하셨던 그런 하루였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대주주가 고점에서 지분을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딱 나오자마자 항상 이제 제가 어떤 종목들 이야기를 드리고 뭐 매수를 해도 되는 가격들 이야기를 드리면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뭐 적정 주가 왔을 때 일부 매도하고 이제 일부는 가져가고 대부분 매도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가지고 계셨던 것도 그 기사가 딱 뜨자마자 전량 다 팔아버리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하다 보면 주식을 하다 보면 급등락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 중에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는데 그 물량을 받아서 다시 한번 엄청나게 올려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그 트릭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중국주였다. 그 다음에 상한가가 들어갈 만큼 단기 급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단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접어내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흐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4,480원 그리고 12,450원까지 지금 단기간에 보시면 엄청나게 시세가 나왔잖아요. 170%가 이제 올랐습니다. 저점 구간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간 폭의 한 중심 정도 되는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항 구간이 있었던 그런 가격대까지 오늘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잡아줬다라는 부분은 하나의 이제 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추세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이제 열혈강호 글로벌이 아까 전에 그 조이시티에서 P2E 관련 사이트에서 이제 1등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룽투코리아가 런칭한 이 열혈강호 글로벌이 다시 한번 1위를 빼앗고 그 다음에 뭐 앱스토어 내에서의 매출 1위를 뭐 한다든지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좀 연계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면 대주주가 또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식을 믿고 사야 되는데 네. 믿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어찌됐든 간에 주식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내하고도 기술적으로 나는 접근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뭐 그 부분만 좀 저는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손절가 접근한다면 뭐 한 8,200원 정도 딱 잡고 그렇게 한번 짧은 매매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싶습니다. 네, 사실 룽투코리아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었는데 상한가 전에 이주연 파트너님이 공략을 하셨다가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이슈에 따라서 대응 전략까지 짜주셨던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볼 때 신고가 경신까지는 당장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고요. 짧게 단기로 트레이딩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손절가 8,2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네. 중국주는 안 보는 게 좋아요. 네. 정말 저평가돼 있다라고 장부상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는 항상 안 좋았어요. 좋았던 이번에도. 경우는 제가 딱 한 번 봤는데 웨이포트라고 네. 자진 상패를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대부분이 다 상패되거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국주는 그냥 걸러내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높아지면 한 번 더 중국주들 좀 관심을 갖더라도 주의 깊게 봐야 하고 웬만하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룽투코리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3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종목은 오늘 KG스틸 전 동부제철이죠. KG스틸이 차지를 했는데요. 1.27% 상승해서 15,9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초반에 급등이 나온 뒤에 상승 마감하기는 했는데 한번 하락 반전하기도 했고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오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장 마쳤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쌍용차 인수권이 아직 그렇게 화력이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시장에서 여러 번 좀 이슈가 됐고 뭐 완전 신선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일단 에디슨 EV에서 네. 한 차례 또 이제 했던 해먹었던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또 해먹었었고 관련 재료로 그리고 또 쌍방울 그룹들도 점상 가면서 굉장히 좀 히트를 쳤던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KG 그룹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또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은 나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쌍방울 쌍용차죠, 쌍용차. 쌍용차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컨소시엄 참여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주가를 띄워야 될 때는 참여한다 했다가 자금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가 빠지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딱 접근을 하실 때 테마의 대장주가 아니면 접근을 안 하셔야 돼요. 지금 쌍방울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쌍방울, 그다음에 광림이 이 두 종목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반등폭이 쌍방울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그러면 쌍방울이 이제부터는 대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G그룹 같은 경우는 KG 케미칼이 가장 상한가를 먼저 들어갔고 대장이었죠. 그래서 KG 케미칼만 딱 놓고 보시면 되고요. 네. KG 스틸 그러니까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테마는 대장주가 있고 부대장주가 있고 3등주가 있고 4등주가 있고 이렇게 서열이 나뉘어요. 그러면 항상 대장이 움직이는데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1, 2, 3, 4등주 이렇게 딱 구분을 해두시고요. 대장주가 경고를 먹거나 단기 과열로 들어가는 그런 공시가 뜨게 되면 네. 다음 날은 보통 2등주가 대장주로 등극을 하거나 3등주가 등극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딱 알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쌍방울 컨소시엄하고 KG 컨소시엄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KG그룹에서 쌍용차 인수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딱 하면서 이제 상가 딱 들어갔을 때 네. 어떻게 됐냐면 쌍방울 관련주들이 다 급락을 했어요. 네. 한마디로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내리고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내리고 하는 이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그 흐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쌍방울이 갭 떠서 시세를 주는 흐름이 나오니까 KG 케미칼이 시세를 좀 주다가 눌려버리고 그리고 KG 케미칼이 치고 올라가니까 쌍방울이 조정이 나와버리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속 게임들을 보여줬는데 이 쌍용차 관련된 이슈는 여러분들이 딱 한 4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쌍방울, 그 다음에 광림, 그리고 이 KG 케미칼하고 지금 KG 스틸, 그 다음에 KG ETS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KG 스틸보다는 그래도 KG ETS가 조금 더 힘이 센 것 같습니다. 모빌리언스도 있고 지금 보면 이니시스도 있고 한데 보면 힘이 별로 없어요. KG 케미칼이 가장 힘이 좋고 네. 나머지 이제 KG 스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시세를 누가 더 강하게 줬냐, 내일 아침에 시가가 누가 더 상승해서 출발하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대장, 부대장 서열을 나눠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고 시속 게임으로 이렇게 이쪽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반대쪽을 빨리 팔아버리고 참여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KG 스틸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기업이죠. 철강주들 실적이 정말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적적으로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는 철강주들 다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전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관리에서 회생을 KG그룹에서 시켜놓은 그런 기업인데 작년 실적이 3천억이었습니다. 올해 컨센서스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작년과 비슷한 그런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KG 스틸에서 저기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철강 쪽에 이제 후판 쪽이 많이 나오는데 상품들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해외 수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한 50 한 2%, 3% 정도가 수출 비중이었다고 하면 네. 올해는 한 60 한 2, 3%까지 수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주가 실적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섹터고 그다음에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따라 올라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컨소시엄 본입찰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KG그룹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쌍방울 그러니까 쌍용차를 갖다가 이제 KG에서 인수한다라는 이슈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쌍용차에서 우리가 KG그룹을 갖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할게요라고 되는 순간은 재료 소멸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이게 확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빨리 팔아야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는 큰 손실 나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팁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네.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핫했던 쌍용차 인수 테마가 지금은 약간 미지근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요. 인수권으로 KG그룹주 보신다면 KG 스틸이 아니라 KG 케미칼을 대장주로 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 새 주인이 누구인지 확정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상세한 좀 대응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연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G 스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자, 2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위는 세이브존 INC가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 18.25%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고 3,72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후반 상승폭이 더 컸는데 1세대 도시명 아웃렛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지금 시가총액의 3배가 넘는 유형 자산 갖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거의 한 7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세이브존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 오늘 공부하면서 아웃렛 이런 아웃렛이 있구나. 네. 이게 도심형 아울렛인데 부산에도 이제 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네. 보면 그 해운대역이라고 기차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지하철역 있는 구간에 보면 딱 내려서 보면 바로 굉장히 큰 백화점 같은 빌딩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좋은 자리에 이제 있군요. 네, 뭐 메가박스도 있고 뭐 이제 아울렛, 그러니까 종합 쇼핑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굉장히 금싸라기 땅이 있는 위치에 대부분의 이 매장들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요 가치가 이제 대략 한 1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시대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이브존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산 가치를 보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한다라면 지금은 뭐 급등이 나왔으니까 바로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조정이 나올 시마다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 3,600억, 3,600원에서 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조정 나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조금 긴 호흡으로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이 자산주 랠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그 자산주로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고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웃렛업이 영위하고 있는 세이브존인데 인플레이션으로 유형자산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이브존 INC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오늘의 1위는 KPF가 차지를 했습니다. 역시 18.37% 굉장히 큰 폭의 상승폭이 나왔고 6,7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EU가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제5차 대러 제재 발표하면서 네. 이 KPF가 인도네시아 광산에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시간 외에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금요일 날에 보면 이제 KPF가 상한가를 갔었고요. 시간 외에서 GS 글로벌이 한 7% 정도 올랐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가도 보면 KPF가 한 13%로 시가를 상승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GS 글로벌하고 이제 두 종목을 놓고 보다가 저는 이제 이 종목이 대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이 석탄 관련된 테마로 친다라고 하면 KPF 이제 GS 글로벌이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KPF가 2등, 그 다음에 넥스트 BT가 3등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1, 2, 3등이 이제 있다라는 거는 하나의 테마로 우리가 봐도 되고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차트가 정말 미인주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좋아요. 월봉도 신고가 흐름이고 주봉도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신고가 흐름이고 일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함께 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뭐 하루 만에 10% 수익도 내고 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뭐 항상 얘기 드리는 거 아시죠? 대장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대장주 GS 글로벌이 뭐 예를 들어서 단기 과열이 걸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KPF를 노려봐도 좋다. 그래서 일단은 GS 글로벌과 KPF 이 두 종목을 관심 종목권에 두시고요.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만 부채 두 종목 다 부채가 조금 많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두시고 어쨌든 뭐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로만 좀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KPF는 사실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네. 정밀 감속기라고 해가지고 국내 최초로 기존에는 이제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해왔었는데 최초로 만든 회사였고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국내 대기업들에게 로봇 관련 부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로봇 관련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석탄 관련주로도 이렇게 들어간다. 풍력 관련주로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가 좀 다양하다 네.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위를 차지한 KPF, 사실 이주연 파트너는 지난주에 이미 대장주라는 걸 파악을 하셨고 때문에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10%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오늘 개인의 선택에서 1위한 종목, 그만큼 거래량이 많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주연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는 항상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개인이 오늘 시장에서 선택한 종목들 만나봤고요. 자, 내일의 장을 준비할 우리 파트너님이 준비하신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이 이벤트가 성립을 할 줄 알았는데 그때는 불발이 났어요. 네. 금요일 날이죠. 4월 15일 그 태양절이라고 해가지고 저 북쪽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날인데 작년에 이제 안 터뜨렸기 때문에 올해는 좀 터뜨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좀 뭐 그때처럼 친하게 안 지내고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좀 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서 빅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당연히 접근을 하는 거고요. 15일 날 발사하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14일까지는 우리가 좀 보유를 해본다 생각을 하고 내일 시초가 이하 공략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요거는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4월 달 들어서 상승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손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텍이라는 종목 내일의 관심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말 그대로 정말 내일의 관심주입니다. 14일까지는 잡고 가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북한의 태양절을 맞이해서 안보 이슈가 한번 크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가지고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빅텍이라는 종목 오늘 관심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내일의 관심주까지 챙겨봤는데요. 자,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빅텍 상세하게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만 해주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